세상을 떠들썩했던 명태균 게이트,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라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발표문입니다. 서면으로 발표했는데 땡땡으로 있는 곳에 저희가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이름을 넣어봤는데 명태균 리스트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김건희, 윤석열. 맞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윤상현,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등등입니다. 그런데 창원지검 그 오랜 동안 뭐 한 겁니까? 왜 여기에 그 이름이 없는 겁니까? 김건희, 윤석열 이름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러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왜 김건희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무릎을 꿇고 마는 겁니까?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오랜 동안 무엇했습니까? 윤석열의 육성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에게 가지고 왔대. 내가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라고 했던 그 육성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에 대한 기소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무서운 겁니까? 11월 4일 완성되었다고 했던 그 공천 개입 관련한 수사 보고서,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보고서, 검찰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알아도 봤습니다. 열심히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혜경 씨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보고서는 누가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혹시 용산에서 윤석열 이 보고서 받아들고 지시한 겁니까? 용산에서 김건희 이 보고서 받아들고 지시한 겁니까? 그래서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했던 겁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의 신복과 같았던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명품백 사건을, 그리고 주가 조작을 무혐의 쳐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임명했던 겁니까? 저희가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그 섯을 펄었던 윤석열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으면,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두려웠으면 대한민국의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선동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가서 탄핵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창원지검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더니 이렇게 김건희, 윤석열 기소도 못하고 오세훈, 홍준표 아예 이야기도 못 꺼내고,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려보낸 겁니까? 조금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확실히 수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죄가 있으면 죄를 확실히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죄 지은 것은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낱낱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려보냅니다.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저희가 대검에 여러 번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러 번 항의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대검에 이진동 검찰청 차장을 만나고 여러 번 항의 방문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렌직이 끝나고 나면 김건희 소환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저희들 기억합니다. 법무부 차관도 포렌직이 다 끝나면 소환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 기억합니다.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법률본부의 이성윤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성윤입니다. 저희가 서영교 선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진상게이트 조사단이 대검을 무려 2차례나 항의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국회 질문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포렌식 후에 김건희 소환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소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접수된 것은 2023년 12월입니다. 이 고발된 후에 1년 3개월이 넘도록 검찰은 뭐 했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명태균 진상조사단에서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거나 또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뭘 했기에 이제 다 이송을 하는 겁니까?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거듭 기각시키고 검찰 수뇌부는 김용현과 비호폰으로 통화했습니다.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내란숙의 윤석열과 한몸이 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내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이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전에 이 내용은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몹시 화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김건희가 모르는 척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김건희는 계엄 선포 전에 무려 2번이나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는 명태균 게이트가 그 트리거임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속한 특검으로 김건희 비리와 내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힘에 요구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여당 탄압법, 보수 괴멸법, 여당 목숨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 떠들지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떳떳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란 수계 같은 억지와 궤변으로 헌법기관 흔들지 마시고 명태균 특검법 수용으로 국민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창원 산단 선정 등의 국정개입조사본부의 염태영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창원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사본부장 염태영입니다.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영교 단장님 말씀처럼 이 사건의 정점은 윤석열, 김건희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전혀 비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만이 이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창원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에는 김영선 전 의원을, 또 부동산 투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창원산단 비리의 핵심은 누가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이 되는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을 했고 그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명태균에게 누가 알려줬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동안 그 창원산단 축하 파티 사진이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 부동산 투기, 또 명태균이 강혜경 씨에게 창원산단과 관련한 지시한 내용들, 이런 것을 종합하면서 그때마다 이 정점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하는 일을 계속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검찰만 귀를 닫았습니다. 아마 창원산단으로 국한해 보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고 심지어 대기업도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저희 국회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제 SBS 8시 뉴스 보도에서 명태균이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을 4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에서는 이미 개인 간의 소통이 다 있다. 그래서 전화로 소통한 것의 흔적은 10건 이상, 카톡은 최소
10번 이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스픽스 채널 인용 보도한 내용을 트집 잡아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몰랐다. 2번 만난 게 전부다라며 반박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수사가 지연돼서 명 씨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든다면 그것은 검찰이 책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검찰이 아닌 조속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희는 믿겠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4차례 만났다는 명태균 주인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면피를 위해서 발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옹색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책임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검 이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진상본부의 양분남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창원지검이 작년 10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할 때 많은 국민들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지 말고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 산하의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수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창원지검이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작년 10월경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성 공천을 해줬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의 소속 의원들과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 역시 불법 공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김건희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 왜 김건희 조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문 서다버렸습니다. 또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100명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이 창원에서 안 살더라. 그리고 행위지도 서울이더라. 이거 그래서 서울로 옮긴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 조사하기 전에 옮겼어야죠. 100명 다 조사해놓고 이제 옮긴다는 게 합리적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조사 단계에서 100명 조사한 사람이 여기 안 사니까 옮긴다는 것은 속아 웃을 이야기입니다. 왜 옮겼겠습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중앙지검에서도 디올백 수사, 주가조사 수사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 간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황제 아이런 조사하고 안 가서 휴대폰 반납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중앙지검에 불러서도 안 갔는데 먼 창원까지 어떻게 가냐? 못 간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는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창원의 수사팀이. 황제 아련 조사 시즌2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이게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2개 있었는데 지금 파견팀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수사팀에서 정비하면 언제 수사하겠습니까? 수사 지연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될수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본인 보수는 좋지요. 이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즉시 조사가 되어지면은 여러모로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지연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러기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검찰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제 어차피 중앙지검으로 보따리 쌌다고 하니까 파견팀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먼저 김건희 여사 휴대폰 압수하세요. 명태균 휴대폰이 황금폰이면은 김건희 여사 휴대폰은 다이아몬드 폰입니다. 거기에 국정농단, 그리고 이번에 과연 계엄에 연루되어 있는지 모든 부분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폰을 빨리 압수하시고, 또 우리가 수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주요 피의자는 출국금지합니다. 김건희 여사 빠르 출국금지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압수수색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어쩌다가 정권을 옹이하는 호위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고 국민한테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은 검찰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두 개 줬습니다. 금년에. 하나는 내란죄 수사이고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도 이 수사의 핵심은 비아폰 서버를 압수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경호처를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맡고 있죠? 김성훈 차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검사가 영장을 이번 3번에 신청했는데 지금도 아직 발부가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혹시 내란을 일으킬 때 윤석열 피고인이 군하고도 전화를 하고 경찰하고도 전화하고 방첩사하고 다 전화하고 국정원도 전화했는데 검찰은 빼먹었을까? 검찰도 전화한 거 아닌가? 김용은 전 국방장관 소환 관련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차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전에 계엄을 모의하면서 검찰 수뇌부하고도 통화한 것이 아닌가? 비아폰으로.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서버 압수수색을 막는 김성을 감싸고 돈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속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영장을 꼭 청구하시고 명태균 게이트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증거를 많이 확보해내시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현희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 창원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으로 이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하루만 수사하면 뻔히 나올 결론에 대해서 몇 개월째 이렇게 끌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지금 그 고발되어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과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식 기획 여론조사, 명태균식 여론조작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당내 경선 그리고 대선에서 사용된 수법이었습니다. 첫째,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문항을 식별해서 공표형 여론조사의 문항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그 설계 문항을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유도하는 그런 문항을 배치하고 그리고 의도성 그 질문들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층 직결 효과를 위해서 후보 지지 문항 앞에 당시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먼저 배치해서 보수 정당의 상징적인 후보에게 그 선택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항을 설계하는 이런 수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응답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뉘앙스 문항을 포함하는 그런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도를 묻느냐 아니면 적합도를 묻느냐 경쟁력을 묻느냐에 따라서 지지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 비공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문항을 그 지지도를 물었을 때, 경쟁력을 물었을 때, 적합도를 물었을 때, 특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런 문항 설계에 따라서 지지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 특정 정치 성향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층 가표집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공표 여론조사 할 때하고 공표형 여론조사 할 때는 그 보수층의 그 표집 자체가 규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층이 그 한 25% 비공표 조사에는 그렇게 나오던 것이 실제 공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수층이 뭐 35%, 31% 이렇게 표집이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표본 및 가중가 부여 왜곡을 통해서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ALS 여론조사에서 RDD, 유선 RDD 비중을 3%로 하느냐, 20%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보수층의 응답률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명태균식 기획 여론조사 이렇게 5가지 유형을 통해서 기획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씨는 오 시장과 4번 만났다. 그리고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우려 때문에 외부 자금을 동원했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 진술을,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만남의 날짜까지 특정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강혜경 씨의 입금 통장을 통해서 증거가 명백한, 그리고 녹취와 진술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그 차관지검 수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2차례밖에 만나지 않았다. 비공표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검찰이 하루만 수사해도 분명히 드러날 사안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개월째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은 매우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389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 잡아서 그렇게 그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면서, 지금 명백한 진술과 증거, 통장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창원지검이 이렇게 검찰이 몇 개월째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그런 그 황금폰 포렌식의 결과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진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신속히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출국 금지를 해서 이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즉각 수사에서 수사 결과를, 모든 그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수사 결과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공익제보자조사본부의 송재봉 본부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되짚어보면 명태균 씨가 선거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거나, 또는 직접 만나서 선거를 도와줬다거나, 또는 공천 개입 정황이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관련 정황과 증거가 하나같이 드러나고 발언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검찰 수사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봐도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 명태균과 또 그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다 사실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검찰은 이미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조사, 또 강혜경 씨의 그런 수사 협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물증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말 뭘 했습니까? 5달 동안 수사한 것이 거의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검찰의 실력과 수준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그동안 지적됐던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간수사 발표하면서도 김건희 소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고 계속 수사만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당 눈치 보지 말고, 김건희 눈치 보지 말고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서
수사 결과를 즉시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더 높아지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절대 간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김건희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정리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지 이미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정말 김건희 소환 조사에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은 검찰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려 4년 6개월 동안 질질 끌며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 결과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4시간 동안 김건희를 대변했습니다. 또한 명품백 수수 사건은 어땠습니까? 총장 패싱, 황제 조사라는 초유의 전례를 남기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을 수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오 시장은 당시 명태균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여론조사하면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못해 김한정 회장이 돈을 대가로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김한정 회장이 명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과 김건희, 오세훈 시장과 같이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명 씨가 불법 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명 씨가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열릴까 두려워 12.3 내란을 일으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전날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내란에 윤석열의 개인사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려면 명태균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 서면 논평을 통해서 한번 저희 그 대변인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되뇌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창원지검의 사건 이송을 결국에는 수사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앞으로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그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까지의 수사가 수박 겉핥기식 수사였다라는 비판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자가 대부분 서울 거주라고 하는 것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상당 부분 진행해온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최소 4차례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상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부터 착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여전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나서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들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을 도입을 피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특검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의 질의응답을 네, 김기표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상을 초월한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와 그로 인한 탄핵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는 더 내용도 추악하고 그것이 밝혀지면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사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국정농단 그리고 국민의힘 내의 공천비리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추악한 뒷거래가 버무려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검찰의 현 정권 눈치 보기 그리고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겁한 태세까지 아우러져 있는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핵심이 다 빠져있는 수사고 그동안 1년 3개월이 넘도록 수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합리적 설명이 절대 되지 않는 이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지연, 사건 은폐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맞도록 철저히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막 나온 보도더라고요. 지금 막 나온 보도인데 24년 4월에 저희가 총선이 있었잖아요. 24년 4월에 저희가 총선이 있었는데 24년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텔레그램으로 5번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 기록이 다 해서 48분인지 모르겠는데 48분간의 기록이라며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량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등등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110석밖에 못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김건희왈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 의석을 확보할 거예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는 텔레그램 통화 5번의 통화를 지금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복귀해서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들도 모두 다 텔레그램에 들어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가 오세훈 등등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도 또 고발장을 다 넣어놨습니다. 검찰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김건희의 녹취가 끝내는 나왔네요. 또 예.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